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윤석열, 한동훈, 이른바 윤한 갈등이 아주 고조됐었는데 일단 물꼬가 트이는 양상이죠? 예, 먹구름 속에 비행기가 나가다가요. 예. 지금 먹구름 속에서 지금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예. 일단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경질 어젯밤에 발표됐고요. 예. 오늘 아침에는 그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이번 주 내로 귀국한다. 이렇게 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안 됐지만은 일단 먹구름 속에서는 좀 빠져나와서 활로를 좀 찾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를 좀 하게 됩니다. 아주 다행인 것 같은데요. 당초는 대통령실에서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다. 사퇴를 시킬 생각이 없다. 이렇게 강경방침을 정해가지고 갈등이 아주 고조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들을 했었는데 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잖아요. 또 두 가지가 이종섭 호주 대사랑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하나하나 건을 보면은 대통령실 주장도 일리는 있어요. 황상무 수석도 기자들하고 사석에서 밥 먹다가 1988년에 회칼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이종섭 대사도 사실은 직권남용 수사를 받고 있지만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고 또 공수처에서도 미적거리고 사실 직권남용이라고 할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보, 국방, 무기가 중요하니까 호주 대사에서 우리나라 방산 무기 좀 수출 좀 해라 이런 뜻에서 한 건데,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게 국민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 지금 수사 중인데 어떻게 무시하면서 저게 해외 대사 발령을 내고, 황상무 수석은 그 회칼로 군인들이 그 언론사 부장을 찔른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겁박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이 볼 때는 의구심을 사기 충분하지요. 그래서 오해가 오해를 자꾸 싼 거죠. 거기다 또 대통령은 한 일주일 이상 시간을 끌면서 국민의힘 수도권 지지율이 좀 우수수 떨어져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문제 아니에요.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정치라는 것은 타이밍인데 더군다나 지금은 총선이라는 아주 막중하고 화급을 다투는 현안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김이 좀 빠진 거 아닙니까? 그때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이라든가 국민의힘 쪽에서 요구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정부가 잘못한 것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은 아주 바로 시정을 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밀려가지고 여론이 아주 악화되니까 그때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니까 효과도 반감돼 버리고. 이번 주 내로 그 두 분 이종섭 장관하고 황상무 수석에 대한 조치가 없었으면은 저는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를 포기하는 걸로 알겠다고. 그래도 지금이나마 나와서 다행인데 조금 한 일주일 전에 나왔으면은 이재명 엉터리 공천, 막장 공천, 비명 횡사 공천 이거를 계속 몰아붙이면서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공격하다가 그냥 주춤해서 내분에 빠진 꼴이 됐죠. 제가 보니까 이 대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종씨지만은 똥꼬집 부렸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승자박이죠 그러니까 자존심 이거를 세우기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좀 나가야 되는데 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옳은 거 한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거는 관료적인 사고방식이죠. 정치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국민이 아무리 생각을 잘못했다고 해도 거기에 맞춰가면서 개혁을 모색하는 게 바로 정치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국민의 말은 무조건 옳다. 그렇죠. 그렇게 강서구청장 패배 때 보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또 달라져 버렸고 최근에는 너무 자주 언론에 등장하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한다면 언론에 나와서 좀 총선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지율 자체가 30대 중반으로 다시 내려갔죠. 가라앉은 상황 아닙니까? 강성 지지층도 한 표, 중도층도 개인은 똑같이 한 표거든요. 강성 지지층은 어차피 한 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지금 부동층, 중도층이 대개 선거 보름 전에 조사한 게 정확하거든요. 지금이
딱 보름 전입니다. 예. 그 다음 달 5일, 6일 날이 사전투표거든요. 오늘이 그렇습니다. 지금 20일이잖아요. 예. 딱 보름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여론이 어떻게 보면 그대로 반영되는 건데 어제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완전히 밀렸거든요. 완전히 모든 지역에서 예, 지금 완전히 뒤집어져서 예, 그 5%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그게 10 내지 15%가 예. 빠져버린 상황이에요. 줄다리기에서 지금 완전히 밀렸는데 오늘 이 이종섭 얘기, 황상무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반전의 계기가 될지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한데 그렇습니다. 상당히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니까 저는 기대를 해보고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에는 거의 독이 올라 있었어요. 네. 뭐라고 그러냐면 결기가 그렇죠. 아주 그냥 철철 넘치더라고요. 그렇죠. 출마자 대회에서 패배 때는 윤 정부 뜻 못 펼치고 끝난다. 그러니까 패배 때는 우리 정부 뜻이 못 펼치는 게 아니라 윤 정부 펼치고 못 끝난다. 그러니까 이게 총선에서 패배하면 물론 국민도 피해자기만은 가장 힘든 게 윤 대통령이라는 거죠. 바로 레임덕 들어가는 거죠. 어제 조국이가 그랬잖아요. 레임덕이 아니라 바로 뭐 대드덕인가요? 예? 쫓아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야당에서는 그 이재명도 그러니까요. 지금 기세가 올라가지고 탄핵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저는 결자 해지로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시즌 1 윤 대통령 한동훈 갈등은 고급 그 명품 뺏갖고 그랬거든요. 그 대통령 부인 일이잖아요. 이번에도 시즌 2지만은 이것도 대통령이 인사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푸는 건 잘한 거예요. 하지만은 조금 더 전향적인 조치가 나와서 지금 선거 이제 보름 남았는데 좀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용산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고요. 네. 지금 동아일보가 네. 여론조사 매일 뭐 한 네. 지역씩 이렇게 하던데 오늘 또 영등포 가게 국민의힘의 김영준 네. 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35.4%. 네. 최현희 네. 전 영등포 구청장 네. 41.4%로 네. 사선 의원에 국회 부의장까지 한 분이 네. 이렇게 뒤집혀진 이런 상황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 중도층 여론을 보면은 이종섭 사건 이것이 나기 전에는 32대 29로 네. 중도층도 국민의힘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왔다가. 그런데 그 이후 24대 39로 33으로 마이너스 9%, 9%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뒤집혀져 버린 거. 그렇죠. 중도층이 떠나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게 제일 심각한 거 아닙니까? 동작을의 나경원 의원도 그 유사명인가요? 2%고 3% 이 압도적으로 노르다가 지금 거의 비슷해졌어요. 비슷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게임이 되는 됩니까? 수도권 민심이 이 그때그때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실 말 이 악재에 좀 제때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게 만약에 뭐 승리하면 다행이지만은 국민의힘이 패배했다 하면 두고두고 대통령실의 대응이 늦었다.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일부 강성 뭐 보수 유튜버들이나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길고 나가라는데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결과는 그 보수 강성 유튜버라는 지지층들 사람들이 해가지고 표 몇 표나 나올까요? 아마 TK 지역 일부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거 갖고 어떻게 선거를 해요? 50석이 네. 안 나온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과하 지역이라고 사타구니 속에 밑으로도 내려가서 표를 얻어서 권력을 잡아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지금 대통령실에 그 하나 대사 하나랑 수석 하나 때문에 그 문제를 못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물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긴 해요. 하지만은 그거를 국민들한테 설득하기는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예. 총선이 이제 사전투표 보름 남았는데 언제 억울함을 대통령실에서 표현하고 설득할 거예요. 우선은 수습하고 산불이 났으면 우선 불을 꺼야 됩니다. 발등에 네, 불부터 불을 꺼야 끄고 돼요. 봐야죠. 그 다음에 불 끈 다음에 이거 불 누가 일으켰어? 누가 담배 꽁초 던졌어? 누가 무당이 촛불 켜고 구댔어? 찾아서 범인을 처벌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이 황상무하고 이종섭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저는 물꼬가 트이고 전기가 마련된 겁니다. 지금 늦었지만은 진짜 손잡고 박차를 가하고 또 대통령실에 좀 비례대표
리스트에 좀 서운한 거 있잖아요. 이 부분도 예. 초기에 네. 좀 잘 정리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시험 답안지도 그렇고 세상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네. 아니 주사 선생 같은 사람도 퇴고 했잖아요. 글 쓰는 네. 것도 잘못된 거 있으면 좀 고쳐주고 지금 얘기가 호남이나 이런 쪽에 배려가 좀 적다잖아요. 그러면 그거 좀 긍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건지 여러 가지로 해서 좀 보완을 하면 돼요.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이에요. 그렇죠. 너무 이게 완벽한 최종판이라고 고집 피울 거 없어요. 혹시 대통령실에도 뭐 10분 전인가 통보를 했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좀 굉장히 과한 것 같아요. 기분 나쁜 거거든요. 예. 일본 말로 네마와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네마와시. 그렇습니다. 나무를 왜 아파트 재건축할 때 시골에서 오잖아요. 나무 뿌리를 다 정리해가지고 올라와야 해서 심어야지 나무가 안 죽습니다. 예. 그게 내가 뿌리라는 뜻이는 그걸 네마와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전 협의. 그러니까 사전 협의에서 압력 받으라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있으니까 우리 이런 사람들 이런 취지로 할 테니까 대통령실의 그렇죠. 의견을 주시면 의견 혹시 거기에 있냐. 반영을 그렇죠. 하겠다. 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대통령실의 좋지 않습니까? 의견이 마음에 안 들으면 안 하면 돼요. 예. 그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은 되게 10분 전에 통보했다.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리고 윤 대통령 기분으로 봐서는 야 한동훈보다 13살 차이 나잖아요. 데리고 키웠잖아요. 비대위원장도 시키고. 야 많이 컸네. 하지만 너 너무하다. 자존심 상한 거죠.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충분히 의견을 좀 받아줘서 그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 상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는 있겠다. 서로 양보하는 겁니다. 왜 전세 요새 2년 살다가 4년 추가하려면 서로 양보해야지 2년 더 사는 거예요. 예. 떨어졌다고 완전히 주장해도 안 되고 집주인 세입자가 타협을 해서 2년 더 살으면은 소위 말해서 중개 수수료 절약하는 거거든요. 예. 서로 좀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이시우 씨인가요? 네. 총리실 무슨 서기관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골프 접대해 갖고 오직 했으면은 4급 서기관이 5급으로 예. 강대기 됐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공천을 했으며 또 이 사람들을 지금 제외를 시킨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공무원이 것이고. 서기관이 사무관으로 강등될 정도면은 기업으로 봐서는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요. 네, 그만두라는 얘기인데 얘기일 정도 일을 잘못을 저지른 사람 아닙니까? 또 갔다는 건 좀 이해가 좀 안 가죠. 예,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김세원인가요? 강세원인가요? 예. 법률비서관실 행정. 대통령실 근무했다. 이 사람도 누구 딸이라고 그러는데 왜 발탁이 됐는지 좀 설명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설명이 부족하고 그래서, 또 하나는 호남 얘기를 하는데 호남에다 무슨 특혜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호남에서는 전혀 지역구에서 당선이 못 되니까 이 국민의힘에서 오래전에 당규에다가 호남 사람들은 당선권의 한 5명 정도를 배려를 해 가지고 호남 출신을 그래서 호남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배려가 돼야 하고 특히 전북 같은 데는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전북에서 거기 출마했던 지금 후보들이 다 사퇴하겠다고 뭐 이런 정도까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희상이라는 한국노총 대구지역 본부 의장인데 이분은 그 서류 심사에서 탈락이 됐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배임 횡령에다가 김부겸 또 총선 때는 지지를 했었고 면접도 없이 이런 사람도 쑥 들어왔어요. 면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영남에는 가만히 있어도 지역구에서 다 당선되어 오지 않습니까? 왜 이런 분들을 넣으면서 억지로 호남 같은 데는 한두 명 더 넣는다고 한들 무슨 잘못된 게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인유한 혁신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호남목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호남목으로 나오는 게 이제 주기환 이번이 24번 광주시당위원장인데 윤 대통령 하고 같이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출신이래요. 꼭 이 사람이 저는 되라는 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이 사람이 꼭 될 필요는 없죠. 조배숙 의원, 국회의원 여러 번 한 사람이에요. 이분도 과하게 지금 욕심내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왜 호남 배려 안 했다고 이런 분들이 벌벌 뛰는데 저는 이런 사람은 대상이 아니고 대상이 호남 돼요. 출신이지만
그래도 이미지 좋은 그 젊은 분들 괜찮은 사람도 있으면 발탁해서 좀 쓰는 것도 그 지역에서는 사실 이번에도 한 명도 안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취지를 좀 살려야 되는데 조금 그런 면이 조금 아쉽지요. 예를 들면 네. 또 시당이라든가 그 사무처에서 아주 고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사무처장으로. 네, 네. 그런 분들 한 분 정도 이렇게 발탁을 하면은 네. 그 지역에서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네. 뛰는 그 일선 당직자들이나 당원들이 아, 열심히 하니까 저렇게 금배지도 다는구나. 그런 용기를 주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이번에 싹 없다 그렇죠. 보니까 이 부분도 논란을 빚고는 있습니다만은 무슨 대통령 측근을 하라든가 무슨 3선, 4선 하는 사람이 또 하겠다고 나선 거 이런 그렇죠. 것은 호남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론 뭐 그 위성 정당권이긴 하지만 같이 잘 논의를 해서 지금이라도 좀 보완을 예. 해서 뭐든지 퇴고라는 게 있죠. 퇴고. 포함해서 끝까지 대표 뭐 그렇죠. 21일 날 등록 오니까 그 이전에 얼마든지 또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 국민들이 그럼요. 볼 때도 아, 참 잘 정리가 그럼요. 됐네. 네, 압력에 의해서 휘둘리라는 게 아니라 좋은 결과를 도출하자는 거죠. 아니 신문사 고 박사님도 저도 신문사 출신이지만 신문사는 기자가 기사를 쓰면 신문사 그 캡이 수정하고 뭐 차장이 데스크가 오고, 또 데스크가. 수정하고 그다음에 편집부에서 손보고 교열부에서 손보고 나중에 편집국장이 또 손보고 이럴 정도로 여러 번 거쳐야지 신문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 한 거를 완결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보완하고 수정하고 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선거를 꼭 이겨야 됩니다. 지면은 이 범죄 집단, 예? 조폭 집단, 무례한 이런 그 사악한 집단한테 의회 권력을 넘겨주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국정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이 좀 힘들더라도 한 보름 참아서 한 20일, 예? 총선까지 20일이잖아요. 손잡고 좀 같이 2인 3각으로 좀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